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선웅이와 함께 선웅이 안녕. 헬로. 오랜만이야. 선웅이가 요즘 비가 오면 어깨가 아프대요.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영상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여기 앉아서 재밌게 봐. 여러분들 어깨는 괜찮으신가요? 많이 아프시죠? 밤에 아플 때도 있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낮에도 아프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 영상 보고 많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깨 회전근개 완전 파열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찢어지는 부분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깨 회전근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맥낭측, 관절면측으로 이루어지고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중간층이 있어요. 그래서 세 단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두 개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두 개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관절면측의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오늘은 저맥낭측 파열, 그리고 건내 파열, 중간에가 파열된 걸 건내라고 해요. 또 앞에 있는 또 견갑 하근까지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전층 전환 그리고 케이스까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저맥낭측이 부분 파열이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깨면 될까요? 이거를 저맥낭측이 파열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깨면 될까요? 아니면 이거를 완전 파열로 만든 다음에 그냥 깨매는 것이 나을까요? 항상 이것이 고민거리예요. 하지만 일단 여기가 괜찮다 그러면 이걸 살리는 것이 좋겠죠. 살리고 이거만 깨면 좋거든요. 그래서 정상측을 살려보자 라는 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할 때 관절면측의 파열이 있을 때 경건봉합술을 한다고 했죠. 경건. 저번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될 거예요. 경건봉합술을 하는데 어깨도 여기도 저맥낭측도 마찬가지로 밑에를 보호하고 요 위에만 봉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살리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살려보자. 어쨌든 자기 것을 최대한 보존하고 아끼는 것이 최고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존된 관절면측, 그러면 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냐? 회전근개가 적절한 길이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겠죠, 당연히. 여기는 팔렸다가 요것이 버텨주니까 길이가 유지된다는 거죠. 저맥낭측이 팔려도 안 딸려가게, 안 말려 들어가게 해주는 길이 고정 역할을 해주게 되고, 또 여기 있게 되면은 고정을 하는데 편해요. 여기 모양을 좀 장하게 보면은 관절면측은 요 끝까지 안 오고요. 이쪽에서 끝나요. 이쯤에서. 그러니까 요쯤에 있으니까 요거 괜찮으니까 내측열에 우리가 봉합을 할 때 요걸 살리면서 여기에 고정을 할 수 있어요. 나사못을 여기서 고정을 하면서 여기만 봉합이 되는 거죠. 요거 살리고 여기만 나사못을 박을 수 있는 여기만 봉합되는 거예요. 내측열 고정에 좋더라. 자, 그래서 수술 순서 같은 거는 일단 먼저 저맥낭을 제거해야 돼요. 여기 보면 저맥낭이 있거든요. 저맥낭측이, 그러니까 저맥낭이 있겠죠, 이렇게. 이 저맥낭은 제거를 해줘야 돼요. 저맥낭 제거술을 먼저 해주게 돼요. 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 모양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견봉 깎아줘야 되겠죠, 견봉. 이거 상당히 불편하고 보기도 안 좋아요. 견봉 깎아주기. 견봉 성형술, 견봉 절제술 이렇게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저맥낭 측이 좀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요걸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예뻐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또는 더 깨끗하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깨끗해지는 거죠. 너무 깨끗해졌나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되면은 저맥낭 측이 잘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일단 항상 기본이에요. 여기까지 건강한 조직이 나올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했어요. 항상 수술할 때 이게 세팅 기본이다. 그랬을 때 이제 남은 저맥낭 측의 길이가 중요해요. 길이가 충분하게 잘 딸려오게 되면은 내측열 고정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당겨오는 거예요. 쭉 당겨서 요걸 여기까지 여기 붙어야 돼요. 요게 A라고 해요. A. 여기는 B예요. A가 B 지점까지 잘 오게 되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고정이 잘 된다 그래요.
요 위치가 제일 좋다 그래요. 내측면 나사라 그래요. 요 위치가 좋아요. B 위치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딸려오면 되는데 여기 짧으면 어떻게 하냐? 짧으면은 여기다 고정을 해야 되거든요.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관절 면측이 문제예요. 얘는 괜찮다 말이에요. 괜찮은데 여기가 안 좋으면 여기다 박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전층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어쨌든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오게 되면은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당겨서 A가 2까지 온 거예요. 다시 여기까지 와서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요. A가 2까지 온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요거를 C를 가지고 여기 C 지역에 여기를 C예요. C 지역에다가 C를 당겨서 여기다가 나사못으로 고정해요. C로 고정해요. 이걸 외측열 나사못 이렇게까지 고정해 주게 되면은 모양이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대결절이라 그래요. 여기 고정을 하고 대결절 가장자리에서 5에서 7mm 정도 외측에 이런 브릿지 모양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수축 브릿지 테크닉 모양을 보면 옆에서 보면은 여기가 내측 하고 고정을 하고 이렇게 C를 쭉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당겨서 여기다가 외측열을 고정하면서 브릿지 모양으로 만든다. 실이 많아지면은 좀 더 이게 실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모양이 좀 더 탄탄해지는 이런 고정보다는 이런 모양이 더 안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점액낭측의 길이가 중요합니다. 짧게 되면은 어쨌든 좀 전에 설명했듯이 한쪽으로 더 고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는 한쪽으로 고정을 해줘야 되니까 좀 더 안 좋겠죠. 또 외측열 고정할 때는 나사못을 조금 더 딴 데다 고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여기까지 안 되니까 이쯤에다가 좀 고정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뼈가 또 튼튼해야 돼요. 뼈가 튼튼해야 잘 고정이 되는데 좀 나이가 많고 하게 되면은 이 외측열 고정할 때 또 나사못이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고정을 잘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건네 파열, 건네 여기가 파열됐을 때, 여기가 파열됐을 때는 밑에서 빈년틀제수로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들어가요. 위에서 여기가 파열된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좀 깨끗하게 슉슉슉슉 슉슉슉슉 여기까지 뚫고 여기까지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봉합이 되거든요. 그럼 깨끗하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찢어져 있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깨매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측면 대 측면 봉합이라고 그러죠. 측면 봉합. 서로 이렇게. 그래서 할 때는 되도록이면 많은 봉합을 시행하면 좋겠죠. 많은 봉합을 시행하면 좀 더 탄탄해지더라 라고 하는 건네 파열 봉합 방법. 그리고 또 견갑하근 앞쪽에 있죠. 견갑하근 중에서도 생각보다 위쪽은 파열이 많이 생겨요. 견갑하근 파열이 많이 안 생기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꽤 있어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전방 통증의 원인 중에 한 개가 견갑하근의 부분 파열입니다. 꽤 많이 있으니까 요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게 파열이 되면은 파열이 점점 더 커져요. 위가 파열되면서 밑에까지 쭉 찌어지면서 말려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결절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대결절. 여기는 또 소결절이에요. 견갑하근 여기 붙거든요. 소결절 부착 부위에 나사못을 삽입 후에 우리가 봉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대결절에 봉합을 하고요. 근데 견갑하근 같은 경우에는 소결절 부착 부위에 나사못을 삽입하고 봉합을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층 파열로 전환 후 봉합을 하는데 정의를 좀 알아보면 남아있는 정상측을 변년 혈제술 이후에 완전 파열로 만든 다음에 완전 파열을 봉합하듯이 자연스럽게 봉합하는 것을 전층 파열 전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 좋아요. 여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다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여기를 깨매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를 다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전층 파열을 만들어서 깨매주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남아있는 정상측을 없애주는 거예요. 위가 파열됐으면 중간 밑에 끝까지 다 해주고, 밑에가 파열됐으면 중간 끝과 위에 끝까지 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환 시에는 두 가지를 고려를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남아있는 정상측 회전근개 조직의 질과 두께가 완전 파열 후 봉합의 치유 반응에 비교해서 더 강하고 생역학적으로 더 튼튼할 것으로 판단이 되면요, 정상측 조직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쪽이 깨끗한 거예요. 조직이 탄탄하고 질도 탱글탱글하고 두께도 두껍게 되면은 완전 팔로 만드는 것보다는 더 튼튼하다 라고 수술 중에 판단하는 거예요. 생명학적으로 더 좋을 것이다 라면은 살려줍니다. 또 두 번째 고려해야 될 사항은 정맥랑 측을 봉합하는 건 좀 쉬워요. 쉬운데 관절면 측을 봉합하는 건 좀 어려워요. 까다롭거든요. 이름도 경건봉합술. 요게 수술이 좀 까다롭고 어려워요. 테크닉적으로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경건봉합술 수술 술기가 어렵게 느껴지게 되면은 어렵게 느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건봉합술 수술 술기가 쉽게 느껴져야만이 그냥 완전 전환을 안 해요. 근데 이 수술이 어렵게 되면은 그냥 전층 파일 만드는 것이 나아요. 왜냐하면은 괜히 경건봉합술을 하다가 봉합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1시간 걸릴 것이 2~3시간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이 잘못 봉합하게 되면 버컬링, 또 귀를 튀어나와요. 중간에 말려버리면서 이렇게 모양이 되게 되면은 수술 후 통증이 더 오래 갑니다.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길이가 안 맞는 거예요. 위에랑 밑에 길이가 안 맞게 되면서 뭔가 불편하고 땡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수술은 잘했는데 환자분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경건봉합술 수술기가 쉽고 잘하는 사람들은 전층 파일 전환을 안 해도 돼요. 결과가 좋으면 살려두는 것이 낫다라는 경우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여기까지 다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숨어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 숨어있는 것이 케이스가 되겠죠. 케이스. 오늘도 재미있는 케이스를 준비했으니까 케이스 사진 보면서 이해를 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케이스를 보면 더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5년간 우측 어깨 통증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스쿼시를 많이 치면서 아파졌다고 합니다. 손천병을 방문해서는요, 회전근개 부분 파열 진단을 받고요. 수술하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골 주사 받고요. 그리고 약도 먹고 하셨어요. 중간중간에 다른 병원에서, 정형외과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도 받고 도수치료도 받고 지내셨는데 최근엔 많이 아파졌어요. 그래서 손천병을 방문하셨는데요. 회전근개 부분 파열인데 엑스레이 보니까 유리체가 보이네요. 유리체는 뼈조각이나 연골 조각이 돌아다니는 것을 유리체라고 하죠. 큰 견봉입니다. 그리고 관절염도 생겨져 있고요. MRI 상에서 보니까 부분 파열이 있고 관절염이 생겼어요. 그리고 충돌 증후군도 있고요. 수술의 목표입니다. 수술의 목표는 큰 견봉을 깎아주는 견봉 성형술을 하면서 부분 파열이면 그냥 나오고요. 만일 완전 파열이다 그러면 회전근개 봉합술을 합니다. 회전근개 봉합술을 할 때도 저맥낭 측만 봉합할 수도 있고 관절면 측만 봉합할 수도 있고 전층 파일로 만들어서 봉합할 수도 있겠죠. 자, 큰 견봉입니다. 정말 견봉이 크네요. 이걸 깎아줘야 되겠죠. 유리체도 있네요. 유리체도 없애줘야 되겠죠. 자, 5년 전의 MRI인데요. 회전근개 부분 파일입니다. 전층에 걸쳐서 있는데 견봉이 크다 보니까 회전근개가 눌렸죠. 저맥낭 측 안 좋고 건매 그리고 관절면 측까지 다 안 좋아요. 뼈의 부종까지 생겼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수술하기가 그렇죠. 5년 전에 MRI에서는 수술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그런 면이 있었죠. 최근에 MRI 보니까요, 부분 파열이 더 심해졌습니다. 거의 완전 파열까지 생겼죠. 보니까 쭉 내려오다가 모양이 안 보이죠. 특히나 저맥낭 측 파열이 심하고요. 중간 건매도 안 좋고 관절면 측까지도 거의 안 좋아졌어요. 관절면 측 살짝이 좀 살아있나요? 살짝이 10% 정도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걸 그냥 놔둬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견봉이 큽니다. 왕견봉은 깎아줘야 되겠죠?
견봉성수술을 합니다. 견쇄 관절에 관절염도 생겼어요.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견봉쇄골 사이에 있는 관절염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원이 쇄골 절제술까지 같이 해주게 됩니다. 이걸 깎아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튀어나와 있으면 안 좋죠. 이거 깎아주는 쇄골 절제술까지 같이 해주고요. 유리체 엑스레이상 보이는 요 녀석 요거를 이렇게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유리체 제거술이라고 하죠. 엑스레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덩어리가 큰 두 개가 있었잖아. 큰 덩어리 한 개, 작은 덩어리 한 개 해서 두 가지를 제거해 줍니다. 자, 이제 관절경 소견이 중요한데요. 견봉성술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회전근개 저맥낭 측은 파열이 돼 있죠. 관절면 측 보니까 살짝이 붙어 있죠. 요거는 제가 전층 파열로 만드는데 조건 두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일단 정상적인 층이 정상이고 두꺼워야 된다 그랬는데 요거는 거의 완전 파열이고 그냥 실타래만 걸쳐져 있죠. 요거는 안 좋기 때문에 저맥낭측만 봉합해서는 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를 전층 파열로 전환해야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요거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요거는 전층 파열로 전환해서 다 같이 게임해줘야 됩니다. 저맥낭측만 봉합하게 되면은 결국 이 녀석이 문제를 생겨서 통증이 더 심해져요. 더 이거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정리하고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게임해줘야 되겠죠. 내측열에 나사못을 삽입한다고 그랬죠. 대결절 부위에다가 나사못 삽입하고 이 실드를 회전근개 저맥낭 측과 관절면 측에다가 다 넣어주죠. 넣어주고 깨매고 난 다음에 그냥 외측열에다가 추가로 나사못을 삽입을 합니다. 이 모양이 이렇게 다시 딱 덮인 거예요. 견봉성수를 예쁘게 됐습니다. 아까 전에 툭 튀어나와 있었잖아요. 왕견봉이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깎아졌네요. 엑스레이를 보니까 많이 좋아졌죠. 아까 전에 컸는데 동글동글하게 많이 깎였어요. 스스로 MRI 보니까 회전근개가 어때요? 까만 것이 여기까지 와서 딱 붙었죠. 원래 위치에다가 딱 붙어서 예쁘게 됐어요. 내측면 고정을 하면서 외측면까지 고정하는 수처 브릿지 테크닉으로 해서 잘 됐죠. 이런 경우가 부분 파일인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거의 완전 파일까지 되어 있어서 전층 파일로 해서 수술한 좋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 보고 나니까 마음이 이해되셨죠? 오늘 내용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